안녕하세요, 배서천사입니다. 오늘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까지는 제가 마포구에 대해서 좀 집중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마포구 제가 좀 오래되긴 했는데 지금 공덕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 합정 그리고 상암로까지 마포구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다루었고요. 오늘은 이제 용산구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알아가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용산이라 했을 때 아마 부동산 조금이라도 공부해보신 분들은 용산 다 아실 거예요. 근데 이 용산도 굉장히 넓거든요. 이 용산도 보시면 거대한 용산공원이라는 거대한, 사실은 이 용산만이 가지고 있는 또 특징이죠. 거대한 용산공원이 있습니다. 녹지공간. 녹지공간이 있고 여기 또 국제 업무지구 들어오잖아요. 국제 업무지구 들어오고 그럼 일자리다. 일자리 개발을 한다. 그래서 이 주변으로 다 주거지 개발을 할 거거든요. 왜냐면 여기 또 상권이 개발되어 있습니다. 이런 데는 이태원 이쪽에는 상권이 개발되어 있고 여기 물론 고급 주택가들이 몰려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용산 이쪽 다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에 주거지 재개발 기회를 주고 있고, 그리고 밑쪽으로는 다 재건축 이런 것 다 몰려 있죠. 그리고 여기도 한남동 뉴타운 것들 다 몰려 있다. 그럼 이제 남은 것도 이 후암동, 여기도 결국은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 개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이 용산공원 그리고 이 남산이라는 거대한 녹지 공간이 용산에 다 있는데, 항상 그랬다시피 이 녹지 공간과의 연계 그리고 그건 이 한강과의 연계, 여기서는 계속해서 서울시가 거느릴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쪽 녹지 공간을 만들려고 하면 결국은 또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를 건드려야 된다. 그래서 재개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. 어쨌든 간에 지금은 계속 서울역 기준으로 했을 때 서쪽에 기회를 많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사실 이것도 최근에 기회를 주고 시작했어요. 여기도. 그래서 이 주거지 개발을 계속해서 해나가려고 한다.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중심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제가 지난 마포구에서는 어떤 점을 강조했었나요? 바로 이 구역이거든요. 이 신촌 지역 중심지랑 아현 지구 중심지 그리고 마포 공덕 지역 중심지, 이 세 개의 꼭지점을 정말 강조를 했었습니다. 처음 시작할 때부터. 그래서 이 꼭지점을 이어주는 선, 여기는 신촌로죠. 신촌로, 그리고 마포대로, 그리고 백봉로, 이 일대를 강조를 했었고, 이 선은 사실은 마포대로는 특히나 이 도심지랑 영등포 여의도 도심지 이어주는 또 중요한 길이죠. 그리고 또 이 공덕 지역 중심지랑 도심지를 이어주는 마포대로뿐만 아니라 만리제로 또 있다고 했었고, 이 강조를 했었죠. 이 길을 강조했었고, 또 여기 또 용산 강력 중심지가 있으니까 백분로 계속해서 강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세 개의 꼭지점이 있고 이 내부에 주거지 개발을 하려고 했다. 왜냐면 이 지역 중심지라 하면 기본적으로 일단은 뭐 업무, 일자리, 그리고 여기는 신촌 지역 중심지는 뭐 일자리기도 일자리기지만 아무래도 상권 개발이 돼 있다. 이 상권 배후 주거지를 개발을 하고자 했다. 그래서 아현 재정비 촉진지구 그리고 여러가지 신동기획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빈칸 채우기를 해나가고 있는 것이고요.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 합정지구 중심지, 신촌지역 중심지, 마포 공덕지구 중심지, 이 삼각형 결국은 또 하나의 또 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. 삼각형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토종로를 계속 강조를 했었습니다. 토종로 일대를 따라서 계속해서 건드리려고 한다. 그래서 이 주변에도 재개발을 많이 했었다.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, 오늘은 어디냐? 마포 공덕 지역 중심지랑 용산 강역 중심지 있습니다. 강역 중심지, 도심지, 지역 중심지가 다 있습니다. 도심지가 지금 제일 중심지 측면에서 제일 높은 거잖아요. 그리고 광역 중심지, 그 다음에 지역 중심지입니다. 그 다음에 지구 중심지가 있고요.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삼각형, 그래서 이 만리제로, 그리고 청파로, 그리고 백분로, 이 사이에도 또 주거지 개발을 계속 하고서 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아현 재정비 촉진지구, 그러니까 마포에서는 아현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고 주변으로 신동기획지 지정을 해주고 있다면, 용산구에서는 이 삼각형에서는 이제 신동기획지 많이 지정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. 그러니까 지금 주거지 개발을 재개발 구역을 많이 지정해줬다. 뭐 역세권 재개발이든지 뭐 주택정비한 재개발이든지 어쨌든 간에 많은 이제 주택을 개발하고 싶어한다.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여기서는 이제 아파트 개발을 하고 싶어한다, 주거지 개발을 하고 싶어한다,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이 마포구에서는 이 삼각형을 강조했다면 용산구에서 또 첫 번째 다룰 곳들은 이 삼각형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 청파동 서계동 일대를 먼저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. 오늘 서울역에서부터 서쪽에서부터
차근차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일단 계획상으로는 이렇게 이 순서대로 갈 것 같아요. 밑쪽으로 이제 한번 둘렀다가 밑으로 와서 한번 훑고, 그러니까 서울역의 서쪽부터 좀 건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용산 공부해보니까 특히나 공부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씩 제가 영상을 자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 계획구역 위주로만 설명해 드릴게요. 왜냐면 이 신동기획지 관련해서는 또 살펴볼 것이 많거든요. 청파 1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, 오늘은 여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관심이 없거든요. 왜냐면 지금 재개발 구역도 안 되고 앞으로 여기도 이제 주택정비한 재개발은 안 됩니다. 여기는 왜냐하면 다른 계획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, 서울시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개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시다시피 2030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거 아니고 주민의견을 받고 있거든요. 지금 신동기획지 다 선정지역이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을.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여기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라고 되어 있죠. 기존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가 이번에 서계동 통합구역 안에, 그러니까 신동기획지로 선정된 것이 됩니다. 과거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, 그리고 뭐 도시재생 이런 사업 구역들이 오세훈서울시장이 돌아오고 나서는 여러 가지 재개발 형태, 그러니까 뭐 신통기획이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정비사업, 그러니까 모아타운 이런 기회를 계속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그래서 보시다시피 공덕 A구역도 공덕 1-2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, 공덕 1-1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, 이런 식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가 또 신동기획지로 지정된 것을 알 수 있죠. 여기서도 이런 것들 보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도 계속해서 전면 철강 정비 기회를 줄 수 있다,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, 그래서 오늘 이 서계동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 여기는 어떻게 개발하고 싶었는지, 추후에 여기 어쨌든 간에 뭐 아파트가 생길 거잖아요. 다 청파 2구역이라든지 성해동 서계동 통합 재개발구역, 여기 공덕 A구역, 공덕 7구역, 공덕 1구역 이런 식으로 다 아파트가 개발될 건데, 이것은 어떻게 개발하고 싶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또 다음에 다루긴 할 텐데 또 재밌는 게 있죠.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입니다. 표창공원 초록색깔 위치한 곳인데, 여기가 바로 침수 위험 지역을 표기해 놓습니다. 여기도 과거에도 침수 위험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사실 이곳은 지금 또 이슈가 되고 있죠. 여기 또 모아타운 움직임이 있는 곳인데,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제가 본격적으로 다룰 때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. 그래서 또 여기 보면 특성 주거지, 다 이 주거지 다 밀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5번 저층 주거지가 다 밀집되어 있다,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2025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볼게요. 여기서는 어떻게 언급을 하고 있었는지 보기,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바로 학교가 많다는 것이 특징입니다. 왜냐하면 여기 배문고등학교라든지 청파초등학교, 숙명여대 이런 식으로 초중학교 학교가 많거든요. 학교가 많다는 말은 또 뭔가요? 그리고 또 여기 효창공원역이 있죠. 효창공원이 있고, 그래서 녹지공간이 있고 학교가 많다. 그러면 학교 주변의 보행 환경을 개선시켜야 된다. 그러면 보행 환경 개선 측면에서 개선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본 것들 보면 대부분 모아타운이라든지 재개발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파란색 동그라미, 바로 이 보행생활 가로 관리라고 표기된 부분을 표기를 해놓은 것입니다. 이런 것들은. 이 부분을 한번 아실지도 한번 그려볼게요. 이것들을. 일단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이것들은.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. 그리고 이 배문고등학교 인근으로, 청파초등학교네요. 청파초등학교 인근으로 또 여기로, 그러니까 지금 이 보행생활 가로 관리를 따라서 어떻게 보면 재개발 구역이 지정돼 있다. 그러니까 서계동 통합구역도 결국은 아파트로 만약에 결국 개발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보행 환경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. 그리고 또 살펴보시, 그러면 아까 지금은 재개발 구역이 아니지만 이것도 보행생활 가로 관리라고 표기되어 있었거든요. 보시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기 또 중학교 있잖아요. 이 중학교 인근으로 또 이런 것들은 그러면 모아타운의 추진 움직임이 없는지, 건드릴 곳은 없는지 이런 것도 다 또 살펴봐야 됩니다. 이런 것들은. 그런데 이제 또 단점이 주의된 것이 바로 이 효창공원 때문에 또 규제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니까 충수 제한이라든지 뭐 고도 제한이 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이런 것들은 고려를 하셔야 되겠죠. 이런 부분. 그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해야 된다,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래서 이 보행생활 가로관리 정말 중요하다,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 당시에는 별도로 신통기획지 이런 거 지정 안 됐잖아요. 그러니까 당시에는 청파 1구역밖에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정비 예정구역으로 되어 있죠. 정비 예정구역으로 되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참고로 여기 표창 4구역
5구역, 6구역 여기는 다 이미 아파트로 개발이 되었습니다. 효창 4구역은 용산, KCC 스위첸 그러니까 2018년도에 준공이 되었고요. 24년 7월 기준으로 평당 약 4,700만원 정도 하네요. 그리고 효창 5구역은 롯데캐슬 센터폴에 그러니까 2019년도에 준공되었고 평당 한 5천 정도 합니다. 5천. 그리고 용산 대시양폴에는 22년도에 제일 늦게 준공되었지만 조금 이제 역에서 조금 멀다 보니까 평당 약 4,300만원이다.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일단 용산 롯데캐슬 센터폴에 이 부분이 제일 비싸다. 가격에 반영돼 있다. 사람들이 선호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여기는 그 다음에 캐시 스위chen, 그 다음에 용산 대시양폴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 이제 서울역인데 결국 만약에 서계단 통합구역이라든지 청파 2구역, 청파 1구역 다 재개발되면 사실은 서계단 통합구역이 단지도 크고 역도 가까워서 저는 제일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바로 앞에 또 서울 서센자 있잖아요. 또 서센자 희한하게 이 만리제로를 기준으로 있잖아요. 이 만리제로 계속 강조를 했었죠. 그러니까 이쪽은 서울역 센트럴 자이라든지 아파트가 개발이 좀 되어 있거든요. 근데 이쪽은 노후화된 저점 주거지다. 여기도 결국은 아파트 긴간 채우기가 할 것이다.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. 아파트로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그렇게 봐주면 될 것 같고 청파동 일대 주거 환경 관리를 어떻게 하겠냐.